안녕하세요. 에너지개론 파이썬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음, 뭐 아나콘다는 잘 설치했고 또 숙제도 잘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파이썬을 공부를 할 텐데 우선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아나콘다를 좀 살펴본 다음에 실제로 교재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나콘다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일단 실행합니다. 아나콘다에 있는 모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메인 메모리로 옮겨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물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제 빨리 실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컴퓨터가 좀 사양이 떨어지는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조그마한 노트북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아닌데 아무튼 시작됐군요. 보면 아나콘다의 버전에 따라서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4점대 버전에서 보니까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위에 8개는 지금 론치 상태인 것들은 설치가 완료돼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것들이고 아래 3개는 이제 인스톨을 통해서 추가로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보면 뭐 이렇게 cmd exe 프롬프트나 파이참 같은 것들은 있잖아 3점대 버전에서는 이런 게 없었었는데 이제 추가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숙제를 내주면서 또 실제로 해본 것은 스파이더를 사용해 봤는데요. 오늘은 이 아나콘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이스 루트로 그 아나콘다나에서는 또 요즘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환경이라고 하는 environment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거기에 필요한 패키지들만 따로 모아서 환경을 조성해 놓고 거기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형태로 프로그램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런 설명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뭐 자주 들어보면 이해 갈 테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베이스 루트라고 하는 기본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한번 그 환경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설치하게 되면 기본으로 사용하는 게 이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모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좀 살펴보면 스파이더도 이 환경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이키트런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기계학습이니 인공지능이니 그런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이제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그런 멋진 프로그램도 짤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my env 이런 식으로 env 파이썬은 3.7대 버전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자신이 이제 구축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조금 기다려보면 여러분들 보고 지금 뭐 이걸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뭐 이런 걸 해볼 일은 없을 거고 베이스인 기본인 환경으로부터 그게 주어진 패키지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저희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기본 그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들어졌네요. 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죠. 인스톨된 게 지금 완전 SCC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기본으로 설치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뭐 설치되지 않는 것들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들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추가로 이렇게 자기의 환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패키지들 하나씩 설치하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 물론 이제 파이썬이 3.7 때 버전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죠. 기타 이제 뭐 다른 인증 관련된 거랄지 이런 것들이 SQLite처럼 데이터베이스 관련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들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 보면 마우스가 너무 잘 안됐네. 러닝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파이썬 튜토리얼을 배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레퍼런스나 데이터 분석하는 데 쓰는 판다스, 넘파이라고 하는 수치 계산하는 것들, 또 그다음에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 라이브러리랄지, 매트플로립은 이제 그림 그리는,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그림 그릴 때 쓰는 것들 등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학습도 해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들도 있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한, 데이터 분석에 관한 컨퍼런스랄지 여러 게 있는데, 단점이 다 이게 영어로 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스파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이건 이제 마이 인바이러먼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스파이더가 안 보이는데 베이스를 사용하죠. 그러면 이제 그쪽 환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조그만한 태블릿 PC를 사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일단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도 이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새로 만들어 놓은 MyEnv environment에서는 뭐 스파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베이스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죠. 스파이더를 주로 가지고 이제 주로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도구이기도 하고 또 학습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죠. 론치라고 실행을 시키면 브라우저가 이제 뜨는데 이렇게 브라우저가 뜨죠. 여기 익스플로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웹상에서 이제 파이썬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보면 물론 이제 디렉토리를 자기가 이제 그 작업할 공간, 파일들을 저장하거나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놓고 할 공간을 이제 선택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짝 보여주는 거니까 뭐 new 하고 파이썬 3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 스파이더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었던 콘솔 화면과 비슷한 그런 게 이제 뜹니다. 보면 이게 이제 명령어를 또 파이썬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셀이 되는데 여기다 이제 해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단 프린트 hello python
엔터를 치면 안 되고 쉬프트 엔터를 치면 쉬프트 엔터. 혹은 여기 런을 있죠. 런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실행 결과가 헬로 월드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복잡한 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랜덤이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가 모듈이라고 하는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빌트인 함수여서 추가로 사실 우리가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긴 하는데 여기 이제 의미가 헬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을 프린트하라 하는 이제 그런 함수인 거죠. 함수는 이제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다 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은 다 이제 만들어진 걸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프린트 같은 경우는 빌트인 함수라 그래가지고 추가로 특정 모듈을 지칭하지 않아도 그냥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파이썬 내부에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곳으로부터 그걸 가져와서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실행되는 함수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다른 좀 복잡한 특정한 목적을 갖는 함수들은 따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실행을 시키면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게 파이썬 파일이에요. 그 파일 내에 랜드 인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가져다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import라고 하는 명령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 그 모듈을 이제 가져오라는 이야기죠. 거기 안에 있는 랜드인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랜드인트라고 하는 것은 1부터 45까지 46보다 하나 작은 숫자까지 안에서 아무거나 난수 아무 숫자나 하나 뽑아라 라고 하는 로또가 이제 1부터 45까지 되어 있죠. 로또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를 하나 출력하는 이런 식의 코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여러분이 실습 예제를 따라서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파이썬 특히나 관련해서 테스트 드리븐 프로그램이었는데 테스트를 해보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웹상에서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큐티 콘솔 같은 경우도 이제 명령어 창이 이제 뜨는 거죠. 그렇게 하고 파이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파이참은 이제 제가 예전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약간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파이썬은 프로그램이 좀 무거워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환경 구성을 하고 사용 그러면 일단 교재로 돌아가서 이제 실제 전부터 파이썬이라고 하는 교재를 1장부터 차례로 해보도록 합시다. 사용하는 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파이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나콘다에서는 스파이더를 실행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죠. 이건 닫아도 잠깐만요. 실행시켜 놓고 닫도록 하죠.
스파이더도 이제 가볍진 않은데 어쨌든 뭐 좀 태블릿 PC에서 하다 보니까 좀 툴을 사용하는 데 시간이 좀 들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네요. 뭐 익숙한 화면이죠. 요거는 일단 닫아놓고 여기서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은 저번 시간에 좀 했는지 모르겠네. 귀도 반 로썸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개발한 인터프리터 언어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 인터프리터 언어와 컴파일러 언어로 프로그램 언어는 나눠집니다. 컴파일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걸 컴퓨터가 알아먹는 이진 파일 형태로 사전에 이제 컴파일을 해놓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컴퓨터가 알아먹는 0과 1로만 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번역을 해놓는 그런 게 이제 컴파일 언어입니다. 중간에 이제 번역하는 번역기가 컴파일러인데 그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사람이 쓴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알아먹는 이진 파일로 바꾸는 걸 사전에 이제 해놓고 이 이진 파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실행을 시키는 게 컴파일러 언어라고 한다면 인터프리터 언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라인 바이 라인 한 라인씩 바로바로 해석해서 컴퓨터가 실행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언어가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 아이파이썬처럼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명령을 바로 실행시키면 결과가 바로 나오죠. 이런 식의 이제 이걸 인터프리터 언어라 하는 겁니다. 바로 명령을 넣고 바로 인터프리터가 중간에서 이걸 해석해서 바로 실행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컴파일러는 이런 식의 사용이 할 수가 없고 소스 파일을 반드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전체로 컴파일을 시켜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놓고 실행을 시키는 게 이제 컴파일러는 여러분들 이제 C 언어를 배우면 그 부분 이해할 텐데 아무튼 뭐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들어놓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인터프리터 언어다. 인터프리터 언어는 이렇게 명령을 바로바로 인터랙티브하게 컴퓨터하고 바로바로 주고받으면서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는 언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형태의 언어로 귀도 반 로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뭐 구글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50% 이상이 지금 현재 파이썬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요즘 뭐 파이썬이 상당히 대세를 이뤄가고 있고 이 파이썬 개발자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자바나 C 언어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언어였고 또 그런 걸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회사에서 많이 요구했는데 오늘날은 파이썬 개발자들을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파이썬을 공부해 놓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우리 컴퓨터나 보안 분야에서 필요한 그런 스킬들을 갖추고 졸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유명한 그 파이썬에 대해진 프로그램 중에 드랍박스,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다 파이썬에 되어 있죠. 특히 드랍박스에는 귀도 반으로 현재 살아있죠. 실제로 드랍박스를 개발하는데 참여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런 파이썬이 여러분들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실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그리고 공동작업과 유지보수가 쉽고 편하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파이썬 특징은 뭐 인간다운 언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쓰는 문법하고 비슷하게 프로그램이 된다 이거든요. 보면 if, for, in, 1, 2, 3, 4 의미를 생각해보면 가만히 영어를 좀 생각해보면 4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들어있으면 이라고 하는 게 조건문인 거죠. 그러면 프린트해라 4가 있습니다 라고 할게요. 만약에 이게 4가 이 리스트 안에 있으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5로 했다
이를 만약에 5로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했어요? 1, 2, 3, 4 안에 5가 없죠? 그럼 이분이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는 그 문법 구조가 사람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 체계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장점은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주 편리하고 굳이 어렵게 되어 있는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더 훨씬 이제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에릭 레이몬드라고 하는 유명한 개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파이썬 하루 만에 자기 원하는 프로그램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루 만에 할 수 없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은 특히 다른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본 경험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짧은 기간 내에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들을 익히고 프로그램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파이썬이 쉽다고 해서 강력하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썬도 사실상 기본적인 것을 익히는데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좀 깊이 들어가면 객체지향 언어로서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실제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상당히 깊이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는 데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은 이제 무료죠. 여러분들이 아나콘다를 뭐 설치할 때 돈 주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다 파이썬이 이제 인터프레터가 동시에 설치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아나콘다에서 유료로 받는 것은 파이썬을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할 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서비스들의 돈을, 만약에 아나콘다의 그 상용 버전이 있거든요. 돈을 내고 쓰는 그런 경우인데, 우리는 이제 커뮤니티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돈을 낼 필요는 없죠. 어쨌든 우리가 뭐 공부하고 일반적으로 뭐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의 돈을 쓸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C 언어하고 아주 잘 맞는다. 실제로 파이썬의 여러 함수들은 C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C 파이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냐면 C 언어는 오래되기도 했지만 오래서 라이브러리가 엄청나죠. 수많은 세월 동안에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의 함수들이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했죠. C는 컴파일러에서 사전에 미리 컴퓨터가 알아먹는 형태로 코드를 바꿔놓고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명령을 해석해서 실행시키는 파이썬이나 인터프리터보다는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C를 파이썬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C 언어에 있는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파이썬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글루라고 하죠.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형태의 파이썬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 C 언어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마치 파이썬에서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편리성도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속도도 파이썬으로 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아무튼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라이브러리 좋은 것들을 파이썬에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다, 이런 의미고. 근데 파이썬은 또 간결하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지금 간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보여주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예제를 들으니까 복잡하게 보이긴 하네요. 뭐 이게 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리스트에서 이게 랭귀지 안에 있는 하나씩 파이썬, 펄, C 좀 해석을 하자면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배울 겁니다. for문, if문, elif문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의도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구분해 가지고 그게 이제 파이썬이냐 펄이냐 하면은 인터프리터가 필요한 거다, 뭐 C나 자바면 컴파일러가 필요한 거다, 그것도 아니면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명을 이용해 가지고 그게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인터프리터가 필요하다, 컴파일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프린트해주는 프로그램인 거죠. 어쨌든 내용은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이런 파이썬들은 이렇게 for나 if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간결하게 뭐 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for나 if를 사용하지 잘 않고도 훨씬 더 파이썬식하게 파이썬답게 쓰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책 예전에 약간 좀 설명하기 약간 불편한데, 나중에 이것보다 더 훨씬 간결하게 짜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파이썬은 이제 개발 속도가 빠르다.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가 빠르다는 게 아니라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이썬은 쉽고 간결하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C나 Java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파이썬을 언어를 사용해서 동일한 목적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파이썬이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속도하고 무관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 파이썬의 개발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시스템 유틸리티 제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윈도우 운영 체제를 깔게 되면 그게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도구들이 있죠. 뭐 커맨드 차원을 띄워서 뭐 dir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이 있죠. 네트워크 관계된 것도 뭐 시스템을 관리한다 할지 뭐 복사를 한다 할지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도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쉽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GUI 프로그램,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좀 써보면 쉽지 않네. 생략 잘 써지지 않네. 아무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텍스트만 나오는 커맨드 창에서 파워쉘에서 문자 옐로만 나오는 그런 칙칙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 이제 파워포인트나 익스플로러나 이처럼 창이 있는 거죠. 그래픽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TK 인턴이 파이큐틴이 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파이썬에 그런 모듈들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GUI 윈도우가 있는 즉 이런 파워포인터처럼 멋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거고요. 또 C, C++도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글루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적 효과를 하는 그런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웹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죠. 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CGI처럼 뭐 인터넷 뱅킹을 한달지 등등의 웹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홈페이지 만들고 거기서 서비스해주는 여러 가지도 있죠.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데 그걸 사용할 때 그런 것들 다 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장고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죠. 이걸 이용하면은 웹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하고 결합해가지고 손쉽게 웹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존재하죠. 그 다음에 수치 연산 프로그램을 한다. 이제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들 게임하게 되면 그 안에 엄청나게 수치 연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물체를 뭐 탱크를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길인데 여러 개 있다. 길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길로 갈 건가 할 때 그러면 그럼 다 계산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기계학습이니 인공지능이 하는 것들인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수치 연산을 특히 행렬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numpy 같은 뭐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죠. 그다음 한편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SQL이니, MySQL이니, 데이터베이스, PostgreSQL이니 등등 유명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처리하고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모듈들이 파이썬에 갖춰져 있다라고 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게 있죠. 데이터 분석하는 거에 그래서 뭐 빅데이터 분석이니 그래서 데이터들을 수집에다가
분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뭔가 이제 인사이트를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아,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분석을 하게 되는데, 요즘 또 유명한 판다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가면은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해서 판다스를 저와 함께 아마 파이썬 판다스를 이용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사물 인터넷 요즘 또 유행하고 있죠. 모든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상의 조그마한 디바이스들이 다 이제 컴퓨팅 기능을 가지고 통신들을 하게 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도 파이썬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되게 거의 못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라고 책에 써져 있는데, 이 시스템과 밀집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영체제나 펌웨어처럼 기계를 직접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에는 파이썬이 좀 한계가 있죠. 왜냐면 이게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직접 명령을 할 때 그 이진수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C 언어가 담당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파이썬은 그 위에서 하는 거고, 아주 그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그 운영체제에 있는 그런 코드들은 되게 이제 C 언어가 담당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 컴퓨터 기계에 친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요. 파이썬은 이제 사람에게 보다 친한 언어여서 그런 영역에서는 아무도 못한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모바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파이썬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랬는데 파이썬이 상대적으로 이제 모바일 프로그래밍은 좀 약한 면모를 보였는데, 요즘은 뭐 키비랄지 등등의 라이브러리가 등장하면서 이제 모바일 프로그래밍도 충분히 파이썬으로 카피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그러면, 아주 그 기계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영역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특히 사람 쪽에는 더 가까운 데이터 분석에 가까운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파이썬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파이썬 설치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이제 설치하는 거지만 아나콘다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파이썬 둘러보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한번 이미 해보셨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서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교재 26페이지가 26페이지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별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파이썬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시키는 것보다는 예제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콘솔 창에서 이 아이파이썬이라고 하는 건데 인터랙티브 파이썬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썬 콘솔이 별도로 있기도 하지만 아이파이썬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인터랙티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 거죠. 이 아이파이썬이 이제 버전 7.1.0인데 이것은 컨트롤 쉬프트 알트하고 M을 눌러도 되고 Q에서 풀스크린 모드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컨트롤 쉬프트 알트 M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뭐 앞에 상관없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산수 연산이 되죠. 이렇게 되고 뭐 1 플러스 뭐 이런 식의 산수 연산이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죠. 이제 나누기도 이렇게 하면 1.25 이렇게 나누기도 연산된다. 곱하기는 이제 별표를 영어로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아무튼 별표가 있죠. 별표를 사용해서 곱하기라고 하는 기호가 별도로 없어서 별표를 사용해서 곱하기를 대신하는 거죠. 27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산수 사치 연산을 이런 인터프리터 안에서 할 수 있다. 하고 소스 코드에다가도 이걸 써가지고 요원시키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내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파이썬에서 프로그래밍이 뭐다라고 하는 개괄적으로 책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a는 1, b는 2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a라고 하는 거, b라고 하는 게 사실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변수에 가서 설명할 텐데 a1이라고 하는 숫자를 a가 가리키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고 2라고 하는 숫자는 b라고 하는 게 가리키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a라고 하는 변수에 1을 담아놨다, b라고 하는 변수에 2를 담아놨다 라고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1이라고 하는 숫자를 a가 가리키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a라고 하는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이제 값이 바뀌는 그런 어떤 특정 객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호로서 a라고 쓰는 겁니다. 뭐 1이라고 하는 건 실제 숫자고 2는 숫자죠. a가 2를 가리킨다, b가 2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도 이제 더하기를 하게 되면 a가 가리키는 것과 b가 가리키는 1, 2를 갖다가 더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또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a, b를 가리키고 있는 애들을 더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수가 참 이제 흥미로운 게 파이썬에서는 앞에 있었던 1이라고 하는 가리키는 것들 다른 예를 가리키도록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a가 이제 2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a를 가리키다가 이번에는 파이썬을 가리켜라 문자열을 만드는 거고 이걸 문자열이라고 하거든요. 웹다운표로 이렇게 묶여 있죠.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웹다운표로 문자열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요것과 이것의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즉 이것은 1이라고 하는 문자인 거예요. 숫자가 아니고 얘는 이제 숫자죠. 그래서 문자와 숫자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문자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웹다운표나 또 쌍다운표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A하고 풀리게 보면 사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프린트 A 이렇게 아이파이썬이라고 하는 인터랙티브한 데서는 그냥 그 객체를 쓰게 되면 거기 뭐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프린트 해주도록 하는 내부적으로 이제 뭐 함수가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제 A가 1을 가리키고 있다가 이렇게 해주면 A가 파이썬을 가리키게 하는 거죠. 즉 A라고 하는 놈이 1이 있었는데 처음에 A = 1 이렇게 해주면 A가 이렇게 1을 가리키는 거죠. 있는데 만약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여기에 끊어지고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는 파이썬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책에 뭐 조건문이 나와 있는데 뭐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A는 3 if 나중에 다 할 거니까 다만 여기서 하는 구조를 막대기를 한번 봐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끝에 콜론이 있어. 콜론 점 2개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탭이 한 탭이 떨어지죠. 여기 요건 반드시 띄어야 됩니다. 안 띄면 에러가 납니다. 즉 저거 프린트 하고 뭐 a's greater than 1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게 실행되는데 이 의미를 좀 보자 그러면 의미를 보자 그러면 A가 3A가 현재 3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그 A가 1보다 크냐? 라고 묻는 겁니다. 당연히 3이 1보다 크니까 이 if는 참이 되죠. 참이 되면 이 문장을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a가 1보다 크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빠뜨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분명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 반드시 띄어쓰기,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래야 요 조건문이 참일 때 실행되는 부분은 따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하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띄어쓰기인데, 보면 여러분들 아이파이썬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띄어쓰기가 되죠. 일부러 이걸 갖다 꼭 왼쪽에다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반복문을 보죠. 반복문. 또 뭐 지금 당장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파이썬이 어떻게 생겼냐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 이것도 보면 뭐 리스트라고 하는데, 위에 1, 2, 3이 리스트인데, 리스트 안에 있는 것을 포문이라고 쓰면은 A가 차라리 이걸 하나씩 가리키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을, 2를, 3을 하나씩 이제 가리키게 되고, 그때 실행해 줄게 이제 print a다 이렇게 되면 실행해 보면 이렇게 1, 2, 3이 출력이 되죠. 왜냐면 이 a 값에가 차례로 이 a가 1을 가리켰다가 2를 가리켰다가 3을 가리켰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때 가리킬 때마다 그 a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a가 1을 가리켜서 그때 a를 프린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에는 1을 가리키고 2를 그때 또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때 2를 가리키면 2가 프린트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을 가리킵니다. a가 3을 그때 또 프린트를 프린트는 a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a가 가리키는 값이 차례대로 이제 넘어가죠. 3을 출력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이제 반복문을 사용할 때는, 포문을 사용할 때 쓴 겁니다. 포문은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비슷한 게 이제 화일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화일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i라고 하는데 0을 가리키도록 하고, 화일을 이렇게 해서 하나 보시면 키워드는 이렇게 for나 in이나 원래 문법적으로 사용되는 파이썬에 사용되는, 우리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되는, 반대로 문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문자들은 보면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죠. 보라색으로 있고, 함수들은 이렇게 내장 함수들은 그러니까 노란색입니까? 황색입니까? 아무튼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혹시 잘못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변수는 하얀색이고 숫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또 들여쓰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제 어렵네. 이걸 설명하면 좀 어렵긴 한데 설명해보죠. 못 알아먹어도 지금은 나중에 어차피 다 설명할 거니까. 처음에 이제 i가 0을 가리키고 있죠. 0을 가리키고 있고, 문장은 그 다음에 이제 화일문이라고 하는 것도 반복문인데, 화일문의 조건이 되는 이 부분이 참인 동안은 계속해서 이 아래에 화일문에 걸린 여기 한 탭 들어갔죠. 두 개 다 한 탭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문장들을 차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i가 초기값은 0을 가리키고 있는데, i가 처음에 3보다 작냐 물어보죠. 당연히 i가 3보다 작으니까 아래께 실행되겠죠. 여기서 이제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문장이 실행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현재 i 0에다가 가리키고 있는 거 2를 더해서 이게 1이 되겠죠. 그놈을 갖다가 i가 가리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 한 번 더 이런 인식, i가 i 플러스 2 같냐, 여기서 항상 같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equal,
equal을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는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가리킨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이야기할 건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반복을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프린트 R을 하니까 처음에 1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I 값이 다시 이렇게 또 돌아갑니다. 아까 처음에 루퍼문도 A가 하나 변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고 2를 가리키죠. 여기서 다시 또 프린트 한 다음에 또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I가 이제 2를 가리키고 있겠죠. 한번 지나고 나면. 그래서 또 I가 3보다 작은지를 비교하는 거죠. 당연히 1이 3보다 작으니까 또 아래에 있는 두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I가 다시 현재 I가 1이죠. 요거 추가로 1이 더해지는 거죠. 그럼 이게 2가 될 텐데 내부적으로 그 2를 I가 가리키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린트 그 I를 프린트하죠. 그러니까 2가 찍히고 하고 그러면 현재 I는 2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를 가리키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가 파일문의 조건 판별하는 식으로 이때 또 I가 또 3보다 또 작죠. 똑같은 걸 또 하게 됩니다. 2 플러스 또 1을 해서 이게 3이 되는 거죠. 3이 되는데 또 그 놈을 I가 이렇게 가리키게 돼요. 또 프린트 I를 하게 되니까 그때 지금 I가 가리키고 있는 3값을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또 돌아가죠. 이번에는 3과 3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건 거짓인 거죠. 3이 3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시험적으로 끝나게 돼요. 이 문장을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면 1, 2, 3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꼭 지금 이 부분을 자세히 이해하고 못해도 된다. 어차피 뒤에 가면 다 다시 하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체에 나가 있는 이제 좀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함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게 프린트는 함수인데 우리가 이걸 만들었지 않았죠? 우리가 한 번도 만든지 않았는데 쓸 수가 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좀만 설명하고 가자 그러면 함수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함수를 배우긴 하죠. 그래서 뭐 x에다가 x 플러스 1 fx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x4에 1일 때 결과가 2분의 2여서 1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함수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게 함수인 거죠. 그래서 다만 입력이 다른 걸 뿐이죠. 프린트라는 프린트 a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입력이 여기는 x가 숫자였는데 대신 a가 어떤 뭐 숫자가 들어가든 뭐 어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1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문자 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분수를 더하는 것처럼 이 함수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코드에가 이 a를 가지고 이 모니터 화면에다가 출력해라 라고 하는 기능인 코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런 함수를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죠. def, definition, 정의하다 뭐 그런 의미인데 함수 이름을 쓰고 함수에 들어갈 인자값을 쓰는 겁니다. 인자를 콜론을 꼭 해주고 다 보면 우리 콜론이 들어가죠. 콜론이 함수도 이렇게 콜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 반드시 여기가 이렇게 탭이 한 칸 띄어야 되죠. 여기 아마 4칸일 건데 return a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함수를 그래서 얘들하고 하는 함수 이름이고 프린트처럼 얘들하고 함수 이름이고 거기에 들어갈 두 개의 변수가 있다. 두 개의 변수 콤마로 구별하죠. 그러니까 프린트에서는 지금 하나만 있으니까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하나만 있어서 하지만 여기는 두 개를 인자로 받겠다 이거죠.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더해서 결과로 돌려준다. 리턴인데 돌려준다. 그죠?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add 1
2 이렇게 하면 3이 되죠. 3이 즉 이거보다 마찬가지로 1, 2를 인적값을 주면 요 얘들하고 하는 요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A가 2를 가리키고 B가 2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A 더하기 B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1 더하기 2인 거죠. 3이 되는데 이 3값을 돌려달라. 리턴이 돌려줍니다. 그래서 얘도 1 플러스 2 하게 되면 이 함수가 그 결과를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준다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C 해가지고 a드 1, 2 이렇게 하게 되면 C가 3이 들어가는 거예요. C가 최종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C가 3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3을 던져주는데 최종적으로 3으로 결과가 되는데 C가 이제 그놈을 가리키게 된다 하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A는 3, B는 5 이렇게 해가지고 C는 얘들의 A, T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할까요? C는 8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데 이건 약간 실제 이게 약간 더 복잡한 게 되는데 여기서 A, B는 꼭 A, B가 아니어도 된다는 여기에 나중에 이야기하죠. 복잡해져 버리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 하고 다음 시간에는 2장으로 가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초인 여러가지 자료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얘들을 여러가지 형태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수업 시간에 내가 했던 내용뿐만이 아니라 꼭 반드시 해보시도록 하고 이 정도 하고 다만 한 가지 파이썬이 얼마나 손쉽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구글에 계정을 가지고 있다, 제 계정인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터넷이 되는 어느 공간이든지 브라우저를 띄워서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여기다가 콜앱이라고 하는 거 엔터를 치면은 화면이 뜨죠. 구글 콜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 새 노트라고 있죠. 새 노트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아까 주피터 노트북 있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사실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아이파이썬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스파이더에 있는 그 오른쪽에 인터랙티브하게 명령을 주고받는 그거하고 주피터 노트북하고 또 구글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콜앱이 결국 다 같은 거예요. 아이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이렇게 웹 버전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거든요. 주피터 노트북을 구글에서 인터넷상에서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임포트 랜덤 하고 r은 랜덤 랜드인트에서 1부터 46 사이 어떤 값을 얻자. 그래서 그러면 프린트해서 출력해보자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Shift 엔터죠. Shift 엔터. 셀 내에서는 엔터를 치면 한 줄씩 내려가는 거고 이 셀을 실행시키고 다음 셀로 넘어가려고 하면 Shift를 누르고 엔터를 치거나 아니 여기 있는 모드 실행 뭐 이런 식의 누르면 됩니다. 그럼 24가 나오죠. 1과 45 사이에서 어떤 값을 프린트해줘요.
이 콜앱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자기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고 아나콘다를 설치하지 않고도 구글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콜앱을 이용해서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이 바로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구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면 또 혹시 구글에 계정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보시고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면 여러분 유용하게 이런 콜앱들을 활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